안녕하세요. 이채성입니다. 오늘은 그 날짜가 2025년 9월 6일이네요. 원래는 이제 토요일 날은 군포에서 제자 수업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제자 수업이 아직 개강이 안 해서 9월 20일 날 3D 개강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예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오늘은 그 마스터캠 2026 버전을 사용을 해서 한번 이제 저도 이제 잘 사용을 안 하다가 이제 최신 버전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볼 겸 해서 그 기능사 예제, 그러니까 전기가 아니고 어딨냐, 기계 쪽 기계 쪽이 기계 컴퓨터용 밀린 기능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몇 번으로 할까? 이건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다른 걸로 해볼까요? 이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다운로드를 해서 얘를 한번 더블 클릭 해볼까요? 자, 이 예제를 기능사 머신센터에서 이제 캠프로 생성하는 것을 마스터캠 2026 버전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한번 기능사 시험 볼 정도의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캠 2026 그 화면입니다. 일단은 뭐 2017부터 X9 버전 다음에 이제 2017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화면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은 X8 버전으로 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 X8 다음에 X9 버전까지는 이제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2017로 넘어가면서 현재 보시는 이 화면 형태로 바뀌었어요. 2017. 그럼 이제 이 X9 버전은 이제 아마도 2016년도에 나온 버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이 2026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저도 이제 수업을 거의 계속 이제 X8 버전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건 잘 쓰지 않았는데, 전에 이제 2021 버전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하도 이제 그 최신 버전 사용해 본 지가 꽤 돼서, 2016 버전으로 조금씩, 간단한 것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2026 버전 화면이에요. 물론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바탕화면이 이런 상태가 아니죠. 그럼 바탕화면 어떻게 바꾸느냐? 뭐 처음부터 천천히 해보죠. 일단은 이제 전에는 여기 위에 설정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 파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환경 설정이라고 이렇게 좀 약간 바뀌었죠. 여기서 이제 색상 부분을 보시면은, 기본 이제 초기 값은 이게 초기 값을 돌리는 기능인가? 아닌데, 일단은 처음에는 배경이 이제 회색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다시 하려니까 좀 그러네. 일단 뭐 대각선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면도 색깔이 약간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처음에 화면은 이런 식이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였고 이제 선 색깔이라든지 이런 색깔이 있었는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저는 오토캐드 그 화면, 그 화면이 뭐 익숙해서 그런지 일단은 이제 바탕을 검정 색깔로 쓰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을 이제 검정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배경 색깔, 일단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표현하는 형태인 것 같고요. 이걸 끄시고 배경 색깔을 검정 색깔로 저는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일단은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 도형 색깔이 여기 나와 있나? 지금 하이라이트 색깔 시스템 원점, 체인 미리 보기, 도형, 현재 요소.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색깔이 이거 말고도 좀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경로에 관한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공구,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색깔, 도형 색깔. 도형 색깔에서 기본 도형 그룹 도형 색깔이 어디 와이어프레임 도형 여기 있네요. 와이어프레임 도형. 도형은 이제 초록 색깔로 저는 하겠습니다. 배경이 이제 검정 색깔이니까 초록 색깔인가요? 초록 색깔로 하고, 그 다음 이동해서 이제 적색하고 보라 색깔로 표현하는 거, 그거 꺼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작 종료에서는 에디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밀링으로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의 2D, 3D. 2D, 3D는 이제 예전에는, 밑에 처음 시작할 때 이제 2D와 3D를 구분하는 건데, 이거 뭐라고 하지? 잠깐 생각 안 나는데. 일단 여기 이제 에디터. 에디터는 싱코 에디터로 했습니다. 아마 기본이 이제 마스터캠으로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화면에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가운데 버튼을 이동으로 사용할 건지, 회전으로 사용할 건지, 이런 게 있죠. 근데, 2D 작업이니까 오늘 하는 작업은 그냥 이동으로 하겠습니다. 회전할 일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고. 자, 이 정도로 해서 화면 컨트롤 딱히 뭐 없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환경 설정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왼쪽이 일단은 지금 가공 경로, 그 다음 솔리드, 평면, 레벨, 이제 MRU죠. 모스트, 리젠트리, 최근 사용했던 아이콘. 그래서 가공 경로. 지금은 경로를 생성하게 그릴 거니까, 일단은 얘는 달아놔도 될 것 같습니다. 닫고. 방금 닫았던 부분은, 여기 뷰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에서 이제 클릭을 해서 다시 보이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마우스 클릭했을 때, 입체라고 하는 부분, 등각 보기죠. 평면 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여기에 조금 뭐가 나왔어요. 이 그래픽 뷰가 여기에서 이제 바꿀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고, 평면 보기, 그 다음 WCS, 그 다음에 작업 평면, 그 다음 풀 플랜, 여기서 바꿀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2D, 3D라고 하는 상태바, 여기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 얘가 생겼습니다. 얘는 이제 약간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픽 뷰를 이제 돌려보는 형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나 소프트웨어마다, CAD 프로그램마다 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토캐드도 이게 있던데. 해서 내가 보고 싶은 평면을 선택을 하면 이제 정면 보겠다 그러면 정면으로 바뀌고, 이걸 약간 돌려서 정면 보겠다 그러면 평면으로 바뀌고, 이런 형태로.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조정을 하니까, 정면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면을 클릭하니까, 작업 평면하고 그래픽 뷰 같이 바뀌네요. 자, 이거 좀 바꿔야 되겠네요. 저는 이게 좀 별로 안 좋아서. 그래픽 뷰를 바꾸면, 이제 작업 평면도 같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아마 설정에 있을 텐데요. 설정에서 뷰에서 있을 겁니다. 뷰에서 여기가 이게 아니고
환경 설정에서 볼까요? 여기서 환경 설정에서 CAD. 예전엔 CAD에서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아마 이게 뷰 쪽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게 작업 평면을 바꿀 때, 그래픽 뷰를 바꿀 때 작업 평면도 같이 바뀌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이 CAD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CAD라고 하는 목록에는 그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환경 설정이고, 이게 어디 있을까요? 화면 컨트롤. 잠깐 좀 찾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픽 뷰를 변경할 때 뭐 바꾸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바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평면과 이 평면을 사용한 전체 작업 업데이트, 평면을 4번으로, 평면 배경 옵션을 전 작업 없앤다, 선택된 도형 묶기. 그게 지금 어디 있었더라. 이게 WCS 사용자 관리자, 여기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면을 바꿨을 때 바뀌는 기능인데 지금 잘 보이질 않고, 그러면은 이제 환경 설정도 있고 옵셋도 있는데요. 한번 옵셋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옵셋은 이거는 이제 그 사용자 정의 뭐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아이콘을 뭐 크게 보거나 큰 아이콘을 보거나 그러면 아이콘이 좀 커지는 거,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됐고. 자, 그 기능은 지금 이제 뷰를 바꿨을 때 같이 바뀌는 기능이거든요. 여기 있네요. 작업 평면, 공구 평면은 WC를 따른다. 그래픽 뷰는 WC를 따른다. 작업 평면은 그래픽 뷰를 따른다. 이 부분은 끄겠습니다. 작업 평면은 그래픽 뷰를 따른다. 이게 꺼지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전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 평면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픽 뷰를 등각 보기를 한다든지 평면 뷰를 한다든지 했을 때 작업 평면이 바뀌어버리면 조금 번거롭거든요. 공구 평면은 작업 평면을 따른다. 이 부분은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는 제가 정면을 선택을 해도 작업 평면은 그대로 작업 평면은 그 평면으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뀌지 않죠? 한마디로. 자, 그러면 이제 설정은 대충 끝난 것 같고요. 가운데 버튼은 이동 기능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상태바의 어떤, 이건 도형 선택 기능이에요. 자동 커서니까. 오른쪽 마우스가 이제 상태바의 어떤 기능들이 일로 왔죠. 근데 여기서 이걸 하게 되면은 얘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태바처럼 고정이 되는 거고, 얘를 클릭을 해놓으면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나온다. 이게 이제 상태바가 오른쪽 마우스로 들어갔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마우스 원래 기능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퀵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들이죠. 이게 이제 전에 거하고 다른 것은, 전에는 오른쪽 마우스와 왼쪽 마우스로 구분했는데, 지금 이거는 왼쪽 오른쪽을 완전히 도형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일단 퀵 마스크가 여기 있고요. 일단은 얘를 좀 줄여가지고 도형을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도형을 그리는데 사각형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은 와이어프레임에서 사각형 그리기. 자, 원점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 O를 눌러도 되겠죠. 원래 있던 기능이니까. 자, 클릭하시고 지금 너비가 70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69로 되어 있네요. 69.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그렸고요.
자, 여기서 5mm가 있고, 5mm. 일단 옵셋 기능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해서 옵셋. 자, 5라고 입력하시고, 여기서 5mm죠. 5mm고, 그 다음에 이제 60이라는 치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엔터를 치고, 60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대상을 찍어주고, 엔터 치면 되겠죠. 엔터를 치는 이유는 이제 적용을 클릭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엔터를 친 겁니다. 이쪽도 오고 이쪽도 오네요. 그러면 다시 5를 입력하고, 여기에서 5mm 이동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 위로도 60이구나. 도형이 조금, 60인데 69이기 때문에 조금 먼저 하기가 있겠네요. 그래서 엔터 치고, 여기다가 60이죠. 이렇게.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치수를 뭐 확인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서 스마트 치수가, 어딨지? 와이어프레임 홈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오른쪽에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도면에서, 도면이 여기 있구나. 여기서, 일단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수가 얘와 얘가 5로 되어 있죠. 5로 되어 있는데, 뒷자리가 소수점이 표현이 되네요. 뒷자리 표현이, 여기 뒷자리가, 뒷자리 0 표시가 있는데, 끄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 그리고 여기도 5라고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60,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도 60,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뭐, 여기까지는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도면 요소는 여기서 QM 마스크에서 도면 요소, 왼쪽 부분을 찍으면 되겠죠? 딜리트, 삭제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게 R7인데, 여기를 원을 그려서 R7을 했네요. 그러면, 와이어프레임에서 반경값이 7이다. 7이다 해서 여기다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렸고, 트림에서 요소 트림, 세 요소가 요소로 트림인가? 여기에서 세 요소 선택하고, 경계, 남겨질 부분, 이렇게 하시면은, 세 요소로 트림이 되겠죠? 그 다음 이쪽은, 필렛인 것 같은데, R값이, 어디 표시, R값이 5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그러면, 필렛이 어디 있을까? 필렛이, 여기 있네요. 필렛이고, R값이 5로 되어 있네요. 5로 되어 있고,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가 아마 드래그를 해도 될 거예요. 여기를 드래그 해볼까요? 이거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 오토캐도 그렇고 다른 캐드 프로그램들이 다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는 이제 못따기 기능이네요. 못따기가 와이어프레임에서 못따기가 여기 있죠. 못따기인데 이때 지금 못따기는 거리와 각도로 되어 있네요. 거리하고 각도. 거리 각도면 이거겠네요. 자, 거리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 거리가 여기고 그 다음 각도가 여기겠죠. 일단은 각도는 20도인데 그럼 거리가 얼마냐 이거죠. 거리값에다가는 하나씩 빼야 되겠네요. 60에서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 얼마야? 20으로 되어 있네요.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외곽 부분인데 여기 이 부분이 지금 R6짜리 원을 그리는 건데 그 원의 위치가 좀 필요하네요. 그러면 원을 그리는데 반경이 6이다. 반경이 6이다. 이렇게 된 거죠. 6인데, 얘가 놓여지는 위치가, X값이 나와 있고, Y값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Y값도, 60이네요. 그러면 그냥 좌표로 입력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아마 좌표 입력 창이 뜰 거예요. 이렇게 뜨죠. 여기에다가 X, 자, X값 얼마일까 보는 거죠. X값이 5 더하기 18 더하기 12가 되겠네요. 나 Y값. Y값은 지금 60 더하기 5니까 65인데 거기서 5를 빼니까 60이겠네요. 60 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다음 이 좌표가 대충 보니까 X가 35가 되고 가운데인가 보네. Y가 60으로 좌표가 뜹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건데요. 일단은 두 점선으로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자, 선을 그려놓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트림에서 세 요소를 일단은 경계 남겨질 부분 이렇게 하고 두 요소로 이쪽 자르면 이쪽이 없어지네요. 그럼 컨트롤 Z 해볼까요? 컨트롤 Z 하고 다시 트림에서 일단 나누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 자동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자동으로 하면 이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기능을 이용해서 그냥 일단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두 요소로 자르겠습니다. 나누기 한번 하고 됐고 그 다음에 두 요소로 자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안쪽에 기준이 뭘까 봤는데요. 기준이 어디 있어? 15라는 지수가 있고 Y값이 없고 일단은 가운데 동그라미 이 8파이짜리 드릴이죠. 이 원을 그리겠습니다. 지름이 8. 자, 8짜리 원인데 이 원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건데 X값은 얘하고 유사하네요. X값은 이대로 하면 되겠고 Y값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Y값이 Y값이 5 딱히 명시가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증분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8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5만큼 내려오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Shift 버튼 누르고 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기준을 얘를 찍고 증분값으로 X값은 0 이게 X가 0이 맞던가? 0 Y는 마이너스 얼마냐 이건데 저 점에서부터 여기가 R이 6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5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치가 되는 거죠. 이 위치가 여기다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맞나? 한번 볼까요? 일단은 치수를 MRU는 보이게 했으면 좋겠네. MR도 안 보이니까 좀 불편하네요. MRU가 최근 사용했던 스마트 치수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R값이 아닌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지금 24.5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4.5가 맞나? 8에다가 6을 더하면 8, 9, 10이니까 14, 24.5 맞네요. 이렇게 해서 그렸어요. 일단은 얘를 기준으로 하겠다. 자, 지우고 그 다음에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11만큼 위에 수평선을 그리네요. 자, 두 점선 그리는데 수평선을 그리겠다. 이제 수평선의 위치는
여기에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현재 위치에다가 플러스 12를 하게 되면 11만큼 위에 가서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수평선이 필요할까요? 수직선이 12만큼 떨어진 게 이제 물론 옵셋을 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적용하시고 수직선을 체크하고 똑같이 그리는데, 현재 위치에다가 12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일단 얘는 그렸고, 뭐 나머지가 9만큼 또 있네요. 적용하고 여기에서도 그리는데 플러스 9. 자, 이렇게 직선이 있고, 일단은 여기까지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5만큼 떨어진 위치가 여기서부터 15만큼 떨어지네요.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여하튼 뭐 아무렇게 해든 일단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이 값에서 15가 떨어진 위치. 그 다음에 수평선에서 여기에서 수평선에서 얼마만큼 아까 저는 그렸고, 그 다음에 18.5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네, 현재 여기 위치는 그 12파이짜리 원이 놓여지는 위치입니다. 12짜리 원이 여기에 놓여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내려오고 여기하고 만나니까 여기 내려오고 여기는 R2로 만난다는 얘기니까 플랫에서 일단은 2로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려와서 그 다음 여기인데 여기 위치가 R18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조금 특이하게 만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은 얘가 필요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R18로 얘와 접하게 만나네요. 그러면은 접어놓어를 써야 될 것 같네요. 원호 그리기에서 접어놓가 있죠. 접어놓인데 점을 지나는 거니까 한 점을 지난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 반경값은 18로 하시고, 접하게 될 대상, 그 다음에 지나가게 될 점, 그리고 R값은 18인데 얘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근데 얘가 아니죠. 끝점이 EV가 아니고 EV가 아닌데 지금 여기를 지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좀 깔끔하게 안 돼 있어서 그런데 트림에서 한 요소로 얘를 일단 잘라버리고요. 다시 접어놓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접어놓 얘 접하고 이 점을 지나는 거죠. 그리고 얘다 18이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트림에서 세 요소로 처리하면 되겠고,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얘도 세 요소로 하죠.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0만큼 옵셋이 됐네요. 수위성 그리기에서 플러스 10만큼 돼 있고, 그 10인 위치에서 뭐가 돼 있는지, 10인 위치, 그 다음에 이 직선하고 그 위치하고 R6으로 여기서 원이 그려진 것 같네요. R 값이 6이다. 그러면 얘가 오다가 일로 돌아서 여기에서 원인데 이 원하고 접하게 되네요.
접하는데 이쪽에 뭔가가 있는데 그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나? 10.5라고 나와 있고, 지금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8만큼 일단은 옵셋이 되네요. 옵셋, 그냥 수직선을 그릴까? 여기서 수직선이니까 플러스 8만큼 그려지고, 그러면은 얘하고 이렇게 그려지고, 그러면 R9짜리 원의 센터 위치가 이제 선택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반경을 9로. 자, 그러면 얘와 얘가 접하게 되는 거죠. 접하고, 얘와, 밑에도 뭐가 있나 보네요. 걔를 먼저 그릴까요? 얘는 접하는 그리면 되고, 여기에서 R15라고 하는 게 있는데, R15보다는 R6자리를 먼저 그려야 되겠네요. R6자리의 위치를 좌표로 알 수 있겠네요. R6자리. 자, R6자리의 좌표는, X. X 값이 얼마냐? 18에다가 5를 더하는 거네요. 18 플러스 5. Y 좌표는, 20이네요. 자, 이 위치가 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원이 접하는 R15짜리 두 원에 접한다. 저 번호에서 두 원에 접했는데 반경값이 15다라고 입력하고 두 개의 대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탄젠트 접함을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이 원과 이 원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단돌이 해볼까요? 트림에서 세 요소. 경계, 남겨질 부분, 경계, 남겨질 부분, 경계, 남겨질 부분,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그려진 것 같습니다. 뭐 안에 그려졌고 바깥에 그려졌으니까 그려진 건 다 그려졌죠.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일단은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치수는 굳이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형이 다 그려졌고요. 자, 깊이가 보니까 좀 다른데 이거는 이제 솔리드 기능으로 만들어 볼까요? 뷰에서 솔리드를 체크해서 자, 입체 보기 솔리드에서 돌출. 자, 얘를 가지고 돌출하겠다. 돌출은 얼마만큼? 지금 23이라고 되어 있네요. 23. 그 다음에 커팅해야 될 부분이 있죠. 커팅해야 될 부분 중에 외곽 부분을 커팅을 해보겠습니다. 그 외곽은 5만큼 컷발이 하겠다. 그 다음에 안쪽은 6만큼 커팅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형상 관통이겠죠? 컷바디인데 관통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솔리드 형상 이 정도 됐죠? 바닥 부분은 범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무시하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럼 경로 생성해 볼까요? 자, 솔리드 됐고, 자, 뷰에서 가공 경로. 머신 형태가 없네요. 그래서 머신은 밀링 기본값.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솔리드를 가지고 작업을 해도 되고요. 그냥 도형으로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재료 설정 해볼까요? 재료 설정, 공작물 설정인데요. 공작물 설정할 때 대각 모서리 두 점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하고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재료 설정했는데 상단을 1mm 정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이게 높이가 지금 23인데, 재료 상단의 위치를 좀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점이 여기다 1mm를 더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일단 얘를 24로 해보겠습니다. 4로 하면 어디가 늘어나는지 보죠. 밑에가 늘어나네요. 위에가 늘어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원점 위치가, 재료 상단이죠. 1로 해볼까요? 자, 1로 했다는 얘기는, 이제, 재료 상단의 이 상단 위치가, X가 35, Y가 34.5, Z가 1이라는 얘기죠. 1mm를 페이스커터를 치겠습니다. 자, 재료 상단은 이렇게 했고, 재료 상단은 이렇게 재료 설정한 걸 볼 수 있죠. 정면 보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약간 큰 게 보이죠. 일체해놓고, 자, 그럼 이제 페이스커터로 이면 제거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페이스커터 작업인데, 페이스커터가 어딨나? 여기에 표면 가공이 있을 텐데요. 페이스커터라고 하는 이름이 안 보이네. 이거 꿀 작업이. 오케이. 영역면, 윤곽. 이게 페이스커터 작업인가? 이름이 좀 그러네요. 일단은 지금 OK 누르면 재료 설정했으면 OK 누르면 된다. 그런 메시지예요, 지금 이게. 그냥 OK 하겠습니다. 재료 설정한 걸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고, 얘도 회피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네. 아닌가? 뭐, 여하튼, 공구는 이제 목록에서 페이스커터, 거르기에서 선택 취소, 페이스커터, 75짜리가 있을 건데, 50짜리도 있네. 지금 이게, 69죠. 69니까, 72짜리도 있네요. 일단 80짜리로 하겠습니다. 80짜리로 하겠다. 공구 번호가 1번으로 안 오네.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으로 하고, 이송속도, 회전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1200 얼마에 3000 이렇게 있네.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절삭 파라메타에서는 원패스로 하겠습니다. 한 번에 하겠다, 하향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60%로 하겠습니다. 재료 상단은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링크는 절대값으로 해서 0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일단은 Z50을 안전 높이로 하겠습니다. 뭐 확인하면 되겠죠. 한 번에 끝난다 이건데, 물론 이제 경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치고 빠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방향만 좀 바꿀까요? 방향을 여기를 각도가 어디 있을 텐데요. 각도가 여기가 180도. 자, 이게 이제 상위 버전에서 좋은 게 다시 재생성을 안 해줘도 돼요. 그냥 바로 지가 적용돼서 경로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스커터 작업 됐고, 그 다음 센터를 찍어볼까요? 드릴 가공. 드릴 포인트인데, 드릴 포인트는 여기죠. 여기 찍겠다. 그 다음에 공구는 이제 못따기까지 할 거니까, 스포 드릴로 하겠습니다. 스포 드릴이, 얘가 스포 드릴이죠. 스포 드릴은 8이니까 10자리로 할까요? 스포 드릴 10자리로 하겠다 해주시고, 번호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얘는 됐고, 드릴, G81로 그냥 찍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듀얼 시간을 0으로 하고요. 나머지 됐고, 링크 파라메타에서 깊이는 마이너스 2까지 절대로 하겠습니다. 재료 상단은 절대로 0이고, 페이스커터로 쳤으니까, 곡기라고 하는 거 R점 위치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냥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에만 적용하겠다. 50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여하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특별하게 없죠. 그냥 찍고 빠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드릴 작업이죠.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하시고, 공구는 지금 M8, 이제, 원래는 드릴로 그냥 뚫으면 끝나는데, M8짜리 탭으로 바꾸겠습니다. 조건을. 그러면, 탭이니까 6.8짜리 드릴로, 관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드릴이면은, 어딨니? 드릴이, 여기 있네요. 드릴 6.8. 6.8이면은, 한 이 정도 있네요. 공구번호는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조건은 팩트리로 하겠습니다. 팩값은 2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타에서는 관통할 거니까 Z-23까지 가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3에다가 계산기 눌러서, 깊이를 추가하겠습니다. 거기 25가 나오는데 25에서 2를 추가해서 27까지 하겠습니다. Z-27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드릴 작업까지 됐고, 그 다음 안에를 이제 포켓 작업으로 평행도 18자의 평행도 밀로 제거하겠습니다. 자, 포켓이 어딨나? 포켓 가고, 자, 포켓에서 진입점이 필요하니까, 점을 선택하시고, 체인으로 얘를 선택을 해서, 공구는 목록에서 10평, 자, 공구 번호는 1, 2, 3, 4번.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타에서는 일반 가공, 그리고 측면 가공 여기는 다 0이죠. 0. 그다음 황삭은 일정한 오버랩으로 하고 내측에서 하겠다. 진입 동작은 오프 하겠습니다. 정삭은 0.5 정도. 이것도 한 그냥 1mm씩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타에서는 깊이 값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으로 하고, 여기도 50 주고, 복귀, 세로 상단은 0. 자, 그러면 안쪽에 작업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떴다 내렸다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떴다 내렸다 했나? 황삭이 끝나고 나서, 이동을 했네요. 그런데, 그게 상관없고, 아니면은, 여기 정삭에서 황삭 후에, 공구 유지를 체크하고 가까운 위치에서 가도록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뜨지 않고 바로 옆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보시면은, 황삭이 끝나고 바로 정삭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곽 부분은 이제 윤곽 가공을 하면 되겠죠. 자, 체인은 얘로 하고, 자, 공구는 똑같이 4번. 윤곽 가공이니까 특별한 건 없고요. 진입복귀 동작은 지금 저렇게 되니까 진입복귀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냥 그 확장으로 넉넉하게 확장을 주고, 복귀할 때는 원호 형태로 좀 복귀를 해서 접선 형태로 복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타에서는 깊이는 마이너스 5로 하고, 제로 상단은 0, 그 다음에 외측 체크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평면 보기 해볼까요? 자, 선택 경로만 보겠다 체크하고요. 중간점에서 시작했구나. 자, 빠른 검증 체크하고 보겠습니다. 폴더는 끄고.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건데요. 일단 여기 미드스타팅 부분이 있네요. 있고, 그 다음 여기 가운데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시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건에서 진입복귀에서 중간점을 체크를 끄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 걸 보면, 시작하는 위치도 좀 넉넉하게 시작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시작하는 위치를 좀 조절하고, 이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는 청상 한번 째줘야 되겠네요. 자, 시작할 때 얘를 한 150 정도 적용을 시켜볼까요? 적용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150을 시켜도 별반 차이가 없네. 차이가 없지. 150 확장했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확장, 여기가 겹쳐서 안 보였구나. 지금 한 2, 3mm 정도는 더 확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니까 18 정도 주고, 이게 지금 F9 눌러서, 이제 공과 들어갈 때 민날이 먹지 않고, 공과 들어가는 거 볼 수 있고요. 들어가서 돌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측면 가공을 한 번 더 주면 됩니다. 더 주면 되는데, 일단 EV는 한 번 더 별도로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윤곽 가공으로 체인을 하나만 잡고, 얘만 잡겠습니다. 얘만 잡고, 공구는 평행지물을 하는데, 진입복귀에서는 법선 형태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선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법하는 형태로 하고, 한 100% 정도 주고, 들어가고, 얘는 안 주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자, 이렇게 했는데, 빠져나올 때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들어갈 때도 여유값을 좀 주면 될 것 같고, 약간 확장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확장을 한 3 정도? 3 정도 주면은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일단은 그 여유를 주겠습니다. 측면 여유를 한 3 정도 줘볼게요. 이 정도 되면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쓰고 약간 더 뺄까요? 진입복귀에서 5 정도? 5 여기다가 10 정도 줄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미리보기가 되니까 닫았다 다시 실행하고 이런 걸 안 해도 돼서 편하긴 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들어가서 일단 이 부분을 이거 약간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냥 좀 더 떨어뜨려야 되겠네요. 그냥 측면 여유를 넉넉하게 어차피 한 바퀴 돌아가는 거니까 한 6 정도 주겠습니다. 6 정도 주면은 많이 넉넉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얘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얘가 도는 거죠. 그러면 제가 되겠고, 이 작업에서는 정석 작업을 한번 추가하겠습니다. 측면 가공해서 정상 한번 하겠다. 황삭 한 번에 정상 한 번이죠. 그러면 경로가 2번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서 작업하고 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작업하는 걸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능사 예제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못따기하고 탭 작업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자, 못따기 작업을 해보는데, 못따기가 윤곽이죠. 윤곽 작업인데, 체인을 잡을 때, 한꺼번에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체인으로 잡겠습니다. 솔리드 체인에서 끝단, 면은 끄고, 루프 형태로, 여기 하나 잡고, 여기 하나 잡고, 여기 하나 잡고, 그래서 총, 3개를 잡고, 공구는, 스포트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2D 못따기 면치값은 옵셋은 1 정도에 0.5 정도 줘볼까요? C값은 0.5, 여유값은 0. 진입복귀는 안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분으로 0으로 하시고요. 0.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높이에서 경로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탭을 만약에 한다면은 여기에 못따기가 좀 필요하죠. 얘도 윤곽을 해도 되는데,
윤곽으로 안 하고 8이니까, M8짜리 탭이니까 드릴로 그냥 수쳐도 되겠죠. 그래서 드릴 카운트, 얘를 뒤로 복사를 하고, 깊이 값을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깊이는 마이너스 6까지 제거가 된 상태죠. 거기에서 마이너스, 홀이 지금 M8짜리니까 4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면치값 0.5를 준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0.5가 되겠네요. 10.5까지 작업하겠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에 면치 작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탭만 내면 되겠죠. 탭은, 얘하고 비슷하니까, 드릴을 그대로 내려서 뒤로 복사한 다음에, 공구가, M8짜리 탭. 8짜리 탭이, RH 탭이죠. 그 다음에 8. 8짜리 1.25. 똑같은 것 같은데, 아무거나 쓰죠. 공구번호는 5번. 자, 피드나 회전수가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긴 하죠. 이게 1.25니까, 스피드 회전수를, 이송 속도로 할까요? 이송 속도 500. 500에 400 정도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링크, 절사 파라미터는 이제 리지드 탭으로 하겠습니다. 리지드 탭. 그 다음에, 여기가 깊이 값은 뭐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재료 상단이 일단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에서부터 마이너스 27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확인해 보시면은, 탭이 들어가죠. 들어가고, 여기까지가 R점 위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깊이를 내려가는 건데, 정면 보기 해서,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 볼 수 있죠. 좀 많이 내려가나? 여하튼, 그건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이제 경로를 생성을 해 봤고요. 그러면, 일단은 파일을 한번 저장 좀 해 놓고요. 저장. 기본 이름은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해 놓고. 자, 얘가 있는데, 얘를 한번 재료 모델을 한번 해볼까요? 재료 모델 잘 될지 모르겠네요. 재료 모델이, 어디 있을까요? 경로에 있을 것 같은데, 경로에, 제 공작물 모델. 그래서 이름은 지가 알아서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는, 사각형, 재료 설정한 걸로 하겠다. 그리고 작업은 전체. 그 다음에 비교, 파일 비교는 이 솔리드 영상하고 비교하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원추 다 됐는데, 일단은 솔리드를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완성됐을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다, 이건데, 딱히 충돌한 부분 없이 깔끔하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모의 가공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를 모의 가공 들어가서 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색깔을 구분하는 게 있을 텐데 어디였지? 여기 있네요. 색깔을 구분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얘가 3축을 하면 되겠죠. 3축으로 하면 되겠고, 공작물의 위치가 위로 올라와야 될 것 같네요. Z로 한 30 정도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야 되겠죠. 올라오고, 그 다음에 공작물
공작물은 공작물이 있어. 공작물이 외부 포스트, 하우징, 테이블, 헤드, 구성요소, 공작물, 고정물은 필요 없고, 공작물이 이 마스터캠에서 설정한 공작물 형태로 불러올 텐데, 일단은 공작물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시뮬레이션을 켜보겠습니다. 뭐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그 페이스 커터로 가공 통로,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시작이 어디 있나? 여기 있구나. 시작 누르면 하고 외곽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자, 이건 이제 기계를 보면서 확인하는 거죠. 뭐 이상이 없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닫고, 자, 그럼 이제 G코드를 출력을 해볼까요? 자, 전부 선택해서 G1 눌러서 포스트는 MP판으로 하겠습니다. 자, 코드는 뭐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플로 눌러서 지금 편집기가 선반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경로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출력할 때 지금 뭐 체크, 필드나 회전수는 체크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고, 일단 A0가 나오고 있는데요. A0 안 나오게 하는 거하고, 뭐 툴테이블 나와도 되니까 주소문 안 나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시퀀스 번호 안 나오게 하는 거. 일단 시퀀스 번호는 제 마캠에서 여기 공작물 머신 설정에서 머신 환경 설정 컨트롤 정의에 들어가서 시퀀스니까 NC 출력 이 부분 체크 끄시면 되겠고요. 원호 형태는 R로 출력하겠다. 이거는 반경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반경, 그 다음 배기툴은 됐고, 뭐 이 정도만 하고, 다시 코드를 출력하시게 되면, 일단은 이제 R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호 형태가 다 R로 출력된 거 볼 수 있죠. 자, A0가 안 나오게 하는 거는, A0는 포스트를 그 3축으로 선택하시면 안 나오는데, 저는 아예 포스트에서 안 나오게 바꾸겠습니다. 포스트 바꾸는 게 될까? 편집 에디터에서 2026 포스트에서 MP판을 선택을 하시고, 자, 포스트에서 부가축하고 주소문, 이 부분을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부가축 여기가 있는데, 지금 XA가 나오니까 얘를 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문은 이제 선두 부분인데, 그 다음 아까 리지드 탭을 썼죠. 리지드 탭이 그 탭 출력 형태에서 리지드 탭 G95가 아니라 G94로 나오는 여기를 94로 나오게 0으로 하겠습니다. 0. 그리고 선두 부분에 주소문 안 나오게 하는 거 퍼센트죠. 퍼센트인데 여기에서부터 오픈이니까 여기까지 지우고요. 아까 시퀀스 번호는 안 나오게 했죠. 저장하시고 다시 G코드를 출력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부가축 A0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소문 얘가 나오긴 했네요. 얘도 지우죠. 지우고 나머지는 됐죠.
일단은 주소문 얘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보면은 날짜인데, 이걸 왜 제가 안 지웠을까? 일단은 샵 눌러가지고 생성 안 되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G 코드 출력해보면, 안 나오죠. 이건 이제 툴 테이블이니까, 이거는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2026 버전, 마스터캠 2026 버전을 이용을 해서 경로를 생성하는 것을 해봤어요. 일단은 이제 2D 또 뭐 조금씩 2026 버전으로 3차원이라든지 이걸 해볼 텐데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거의 엑스팟이나 뭐 비슷하긴 한데 약간 이제 좋아진 기능들이 있죠. 그리고 설치도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